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워 어큐뮬레이터,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파워를 축적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자, 파워 어큐뮬레이터는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축적하는 역할이 있대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는 때가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 붙는 게 뭐가 있냐면 왼팔은 그네니까 우리가 첫 번째 지렛대를 가속하기 위해서 왼손목 코킹이 돼줘야 되겠죠. 코킹이 됐다가 코킹이 풀릴 때도 중력 가속에 의해서 파워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왼팔 그네 개념으로 보면 왼팔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라인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전을 했다가 얘가 또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왼팔이나 왼손목이 혼자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회전했다가, 이것도 어느 정도 파워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심력을 쓸 때는 백스윙을 들어서 하체 움직임에 의해서 반대쪽 원심력을 쓸 때 왼팔이 내 몸에 붙었다가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파워 축적에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은 뭐냐면 1번 어큐뮬레이터, 오른쪽 팔꿈치가 접혔다 펴지는 거를 수동적으로 내가 할 거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스윙어랑 히터랑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제 펀치 스트로크, 피치 스트로크, 이제 푸시 스트로크라고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터의 조합은 가능한 스트로크의 모든 변형을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특정 스트로크로 제한되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100% 호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윙어의 파워의 원천은 원심력이고 히터의 파워의 원천은 오른팔 근육을 사용해서 내가 오른팔을 접었다가 필 때 파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충돌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좀 안 좋은, 홈모킬리가 걱정을 하면 100% 호환을 할 수 없다고 했던 게, 원심력하고 오른팔을 동시에 써버리면 약간 타이밍이 안 맞거나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원심력도 쓰고 오른팔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안 좋은 현상,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원심력을 사용해서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들려면 오른팔이 수동적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놓고 원심력에 의해서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움직임에 해야지 클럽 헤드도 뒤따라 올 수 있고 스윙 아크도 가장 길어질 수 있는데, 원심력과 오른팔을 쓰는데 조금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클럽 헤드가 먼저 가는 현상, 그러니까 레그도 사라질 수 있고, 레그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스윙의 아크의 길이도 상당히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더 많이 노력을 하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터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써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스윙어는 2번, 3번, 4번을 조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일부 조합에서 생략된 어큐뮬레이터는 실제 스트로크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략된 일부 어큐뮬레이터는 미비하거나 부수적일 수 있어서 저기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스윙어 패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스윙을 해요. 오른팔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게 1번 어큐뮬레이터잖아요. 근데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둬도 얘가 쓰였잖아요. 근데 왜 생략을 했을까요? 홈모켈리가 오른팔이 접히긴 접혔지만 이거를 능동적으로 접힌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생략된 일부 어큐뮬레이터는 미비하거나 부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원심력하고 오른팔에 근육을 써서 스트로크 하는 거는 항상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자는 뜻에서 이제 홈모켈리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어큐뮬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어큐뮬레이터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오른팔이 접혔다가 이렇게 펴질 때 나오는 이게 그러니까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동적으로 쓸 거냐, 능동적으로 쓸 거냐. 자, 그래서 접히는 오른팔이면 히터의 머슬 파워 어큐뮬레이터예요. 오른팔의 근육으로 얘를 접었다가 피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머슬 파워 어큐뮬레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1번 오른팔이 접혔다 펴지는 거는 프레셔 포인트 1번과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1번, 3번이 어디죠? 여기 오른손 힐패드, 그 다음 3번이 검지전. 어디 있나요? 오른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클럽 샤프트도 제어하고 헤드도 제어하고 클럽 페이스도 이제 클럽 페이스는 이제 힌지 액션에서 하니까 그 모든 게 다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레셔 포인트의 역할은 또 뭐가 있냐면 해당 번호에 어큐뮬레이터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한다고 했어요. 홈모켈리가. 근데 1번 어큐뮬레이터가 프레셔 포인트 1번과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어큐뮬레이터 3번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그냥 쓰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접는다고 해서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스윙을 이렇게 접진 않잖아요. 우리가 접는다는 거는 항상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왼팔 근의 개념으로 보면 첫 번째는 오른쪽 어깨가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팔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에 자동으로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접히는 타이밍이 어디냐면 오른팔이 오른 어깨에서 수직인 위치부터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동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1번 어큐뮬레이터만 이렇게 써주면 3번 어큐뮬레이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다가 반대쪽으로 회전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동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패닝 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바닥에 있는 라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하면 그냥 얘를 이렇게 회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라인을 제어하고 오른쪽이 빠져주면 제 오른쪽 손바닥을 봐보시면 제가 얘를 돌리려고 안 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빠져주면 프로님이 봤을 때는 회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큐뮬레이터 3번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라인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주면 1번 어큐뮬레이터가 자동으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1번 어큐뮬레이터는 클럽의 세 가지 요소 제어적인 부분을 봐서는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뭘까요? 그럼 세 가지 클럽의 요소 중에 3번은 1번이 헤드니까 헤드, 3번은 여기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페이스 제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순서가 얘가 먼저 되고 클럽 헤드가 먼저 밑으로 내려와야지 우리가 클럽 페이스가 반대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쪽이 요번에는 왼쪽이 멀어지고 오른쪽이 가까워지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스퀘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3번에 어큐뮬레이터가 먼저 써지고 1번이 써진다면 내려올 때 다운스윙 때 그럼 여기서 백스윙을 들어서 3번 어큐뮬레이터라는 거는 클럽 페이스가 열렸던 걸 닫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3번이 먼저 써지면 오버 더 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상급자 분들도 이제 가장 미스를 하는 이제 푸시 구질이 날 때의 그 유형을 살펴보면 페이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려 맞는 거잖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운스윙을 했어요. 라인을 제어하죠. 그러면은 임팩트 전 릴리스 때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는 뒤에도 있고 밑에 있어야지 내가 몸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냥 자동으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동작으로 왼손목 코킹을 인위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계속 진행을 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1번 어큐뮬레이터, 클럽 페이스 제어는 3번 어큐뮬레이터 역할이래요. 왼팔과 클럽의 회전 모션. 이게 왼팔 근해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왼팔 근해는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회전 모션이 먼저 되고 이것도 왼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도움을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수직 모션이 됐죠. 그러면 이게 역순으로 올라면 수직 모션이 먼저 되고 오른쪽 팔꿈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풀리고 그렇다고 얘가 완전히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겠죠. 풀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자리를 또 찾아오려면 회전 모션 그것도 내가 손이나 팔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이 비켜주고 오른쪽이 이렇게만 공에 가까워지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1번은 클럽 헤드를 제어할 때는 왼팔과 클럽이 수직 모션에 의해서 1번이 써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어큐뮬레이터는 왼팔과 클럽의 회전 모션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드릴이에요.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 다올이 뭐냐면 요 나무 스틱을 다올이라고요. 그래서 그 림브레이크 선생님이 잘하는 드릴이 있거든요. 오른팔뚝 플라잉이 있지? 얘가 이렇게 같은 면이죠. 그러면 이 팔뚝의 연장선하고 클럽 샤프트는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이렇게 놓고 바닥에 놓고 저는 이 클럽 샤프트를 무시하고 요 팔뚝의 연장선에 바닥에 라인을 지키면 계속 지키면 계속 지키면 계속 지키면 양팔뚝 연장선이 잘 지키죠? 연장선 이렇게 하면 어딜 가르칠까요? 얘가 다시 그러면 얘 연장선도 여기 잘 지키고 이 연장선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계속 가르치지 않을까요? 저는 이 클럽을 무시하고 이 팔뚝의 연장선이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자동으로 맞지 않나요? 림브레이크 선생님 이 딜을 많이 해요. 샤프트, 팔뚝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팔뚝의 연장선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요 샤프트를 이렇게 같은 각도로 해도 연장을 해요. 같죠? 여기서? 근데 요 끝이 붙어 있다고 치고 요 끝이 바닥에 라인을 해서 작살 던지기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 다시 한번 맞죠? 그럼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 헤드가 도망갈 때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없어요. 그럼 내가 의도치 안 하고 그냥 바닥에 있는 라인만 유지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공이 자동으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게 공이 잘 맞은 경우. 그게 이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림베르그 선생님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놔도 연장선 잘 가르치고 뒤에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요 샤프트의 연장선이 계속 이렇게 가르쳐주면 요 팔뚝 연장선도 앞에 있는 라인을 계속 가르쳐줘. 오른 팔뚝이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오른 팔뚝이죠.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 맞죠? 왼손이 여기 붙으면 돼요, 그냥. 자, 저거를 한번 해볼까요?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 이렇게 맞았죠? 왼손이 붙으면 이게 뭘까요? 그대로 틀어보면 삼각형 있지 않나요? 그럼 왼팔은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팔뚝 연장선이 앞에 라인만 가르쳐주면 면 안 깨지죠? 면 계속 유지되죠. 왼팔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왼팔 플라잉 엣지. 왼팔 플라잉 엣지가 경사면에 샤프트가 이렇게 맞고 오른팔하고 왼팔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겠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왼손만 붙이니까 오른팔도 플라잉 엣지, 왼팔 플라잉 엣지. 아까 샘 스니드 모양하고 비슷하죠. 여기서도 안 깨졌죠? 이렇게 삼각형 보이고 이렇게 삼각형 보이고. 이게 테이크어웨이, 여기 팔로스루. 팔로스루 때도 이렇게 삼각형 계속 유지. 이게 샤프트 라인으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개념만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에요. 샤프트로 하셔도 되고 팔뚝이 편하면 팔뚝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 구조를 보시면 팔뚝하고 샤프트 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게 뭐냐면 여기가 프레셔 포인트 3번이잖아요. 얘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한 걸로 내가 편한 느낌으로 초이스하면 되죠. 그게 뭐냐면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여기잖아요. 검지 첫 번째 마디. 여기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가리키면 똑같지 않나요? 계속 가르칠 거예요.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이 팔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끝을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팔뚝이 편하신 분들은 팔뚝으로 하셔도 되고 샤프트가 편하신 분들은 샤프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내가 라인을 이렇게 지키는 게 편하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레슨을 해보면 어떤 프로들은 이 팔뚝으로 하는 게 더 편하대요. 어떤 프로들은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자기는 더 맞대요. 그리고 어떤 프로는 또 샤프트를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 개는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높이의 차이는 뭐가 일정할까요? 손의 이 백스윙 탑의 높이? 그러면 웨지하고 드라이버하고 손의 높이가 같을까요? 왜 틀릴까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웨지는 클럽이 짧잖아요. 그럼 상체 숙인 각도가 많아져야죠. 근데 우리가 이 스파인 앵글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더 이렇게 많이 숙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숙인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뒤로 빠져요. 왼쪽 어깨는. 그럼 이 상태에서 팔이 많이 올라가 봤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라고. 얘가 더 낮으니까. 더 낮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더 많이 안 가겠죠? 네.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모든 클럽의 백스윙 탑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게 백스윙이 많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어떻게 될까요? 스파인 앵글이 숙였던 각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드라이버는 상체 숙이는 각도가 많이 안 숙이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뒤로 빠져요. 그러면 얘가 높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숙이면 스파인 앵글이 더 숙이면 낮고, 이거잖아요. 왼팔이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우리가 얘가 백스윙 탑으로 갈 때. 자, 그래서 그 체크를 한번 봐보세요. 어디를 했을 때 양손이 제 가슴 앞에 있죠, 비교적. 자, 여기서 제가 라인을 지키면서 팔꿈치 이렇게 접을게요. 지금 어디 있나요? 프로님 이제 봤을 때 양손이 제가 그대로 틀어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펴볼게요. 제자리 아닌가요? 그럼 이 팔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위아래로만. 위아래로만 움직였어요. 근데 대부분 믹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팔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혼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어떻게 혼자 움직이냐는. 얘가 움직이려면.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자, 이 상태에서 왼팔 그네. 얘가 빠져서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터닝일까요? 턴될까요? 터닝이죠.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왼팔이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 테이크어웨이를 잘못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갔어요. 얘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왼팔하고 어깨하고 각도를 봐보세요. 어떤가요? 얼추 90도 가깝지 않나요? 이렇게 각도가. 근데 이 각도가 안 바뀌었죠. 그럼 클럽 헤드는 어디 있을까요? 몸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분들 여기까지도 하는데 미스 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샤프트를 이렇게 지면, 이렇게 타겟하고 평행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돌린다고. 이게 아니고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놓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려고 하면 평행을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는 이렇게 놓고 얘를, 왜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놓고 백스윙을 이렇게 하면 이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에 있던 게 뒤로 가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헤드를 안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 지금은 이 클럽 헤드가 제 손보다 어디 있나요? 밖에 있지 않나요? 밖에? 네.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샤프트가 저 바닥의 라인을 지키면서 제가 오른쪽 팔꿈치를 천천히 접어볼게요. 천천히 접어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 클럽 헤드가. 제 몸보다. 뒤에 있지 않나요? 왜 뒤에 있을까요, 이거? 저는 위로 이렇게 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접으려고 했는데. 자,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쪽 어깨에 비켜졌잖아요. 근데 저 라인을 계속 지키려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것만큼 제 오른쪽 어깨는 계속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클럽을 뒤로 보내주는 거지. 손을 써서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팔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그러니까 팔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왼팔은.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어깨가 먼저 이렇게 틀어졌다고 치죠, 이렇게. 팔은 여기 있고 이렇게 틀어졌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래 팔은 항상 수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얘가 뒤로 빠져요. 여기잖아요. 그럼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붙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스윙할 때 여기가 이렇게 붙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붙으시는 분. 얘가 왜 붙을까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간 거예요. 왼팔은 그네인데 얘는 갈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 얘는. 그럼 얘가 가려면? 비슷하잖아요. 이거나. 요 드라이브 로딩 같은 경우는 히터가 쓰는 패턴이죠. 그 다음에 스윙어가 쓰는 패턴은 드래그 로딩이에요. 근데 중간에 있어요. 플로팅이라고 있거든요. 플로팅은 뭐냐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백스윙의 방식이 조금 틀릴 수도 있거든요. 스타트 다운까지 손목 코킹을 딜레이 시키고 백스트로크를 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손목 코킹이 되는 건 맞죠. 근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목 코킹이 없어요. 그냥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손목 코킹은 전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천천히 다운 스트로크에서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윙이. 그대로 가서 내려올 때 왼손목 코킹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놓고 내려올 때는 방사형으로 히터 패턴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스윙어의 드래그 레그 로딩처럼 스윙어 패턴으로 종방형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릴리스를 위해 방사형 가속 또는 종방형 가속을 설정한 후 다운스트로크에서는 백스윙을 들 때는 이 패턴으로 백스윙을 들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도 내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도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프로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스타트 다운까지 손목 코킹을 딜레이 시키고, 존남도 비슷하죠.
근데 그 비슷한 케이스가 누구냐? 가르시아예요. 가르시아 스윙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젠더 슈플리도 비슷하고. 우리나라에 또 누가 할까요? 이렇게 하는 프로. 남자 프로 중에 제가 볼 때는 김지용도 그렇고 허인애 프로. 허인애 프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다운콕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패턴을. 박인비도 비슷해요. 박인비도. 그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다운스트로크 로딩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올 때 장전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바꾸냐는 거지.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존 람이나 더스틴 존슨이 한국에서 골프를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의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어요. 왜냐면은 교수가들이 내버려 두질 않거든. 존 람 같은 경우 너 왜 그만큼만 드냐? 더 들어야지 하는 거고. 더스틴 존슨은 너는 왜 손목이 이렇게 돼 있냐고. 이걸 펴야지 하다 보면 또 그 존 람이나 더스틴 존슨의 그런 그 시그니처 같은 특징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핑 머신을 공부하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패턴에서 뭔가 변화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핑 머신을 공부를 해야죠.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스윙이 되게 부드럽게 보여요.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은 손목이 코킹이 없이 가요. 라인을 지키면 이렇게 내려올 때 코킹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웨지샷을 칠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긴 드라이버를 칠 때는 더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려오는 게 다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냐면 왼팔에 힘 빼는 게 좋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드럽게 치려면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처음 스타트 때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코킹이 늦어지고. 네. 왼팔은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오른팔은 때로는 패닝 모션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를 할 수 있냐면 피스톤 모션이라는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팔뚝하고 샤프트의 관계를 보시면 대부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샤프트랑 오른 팔뚝이 같은 면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클럽 샤프트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 하면 이 팔뚝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채를 펴주듯이 바닥에 있는 프레임 라인을 가리키려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때로는 퍼터나 웨지 같이 업라이트한 클럽으로 가면 이 팔꿈치의 위치가 내 몸에 붙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야지 내가 이 클럽 샤프트하고 내 팔뚝을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짧은 칩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오히려 팔꿈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움직임. 근데 칩샷에서 제일 미스가 나오는 케이스가 뭐냐면 업라이트한 클럽을 팔꿈치를 이렇게 몸 앞에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서 칩샷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 패턴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클럽 라이 앵글이 플랫해지면 플랫해질수록 팔꿈치를 중심으로 오른 팔뚝은 부채 펴주듯이 패닝 모션을 하는 거고 업라이트 하면 업라이트 할수록 이 팔꿈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퍼터 같은 것도 백속에 있는 클럽 중에 퍼터의 라이 앵글이 가장 업라이트 하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 얘기한 퍼터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냐면 왼팔을 그네처럼 가장 길게 놓고 이 팔뚝하고 이 클럽 샤프트를 같은 면에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시면 이 팔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빠진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만 접혔다가 펴지고 그럼 스트로크가 훨씬 더 단순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근데 퍼터도 이렇게 놓고 자꾸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많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클럽 페이스가. 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럽 페이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든지 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든지 임팩트 순간 이 클럽 페이스만 스퀘어가 유지가 되면 비교적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클럽 페이스 열리는 것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렇게 놓고 오히려 이게 더 클럽 페이스 제어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손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백스트로크 과정을 좀 심플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클리어링 라이 힙에 의한 테이크어웨이. 이게 뭐냐면 어드레스하고 임팩트가 있잖아요. 어드레스하고 임팩트 때 우리 몸의 위치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드레스는 비교적 우리가 이제 말하는 어드레스 위치는 타겟 라인하고 골반 스퀘어, 어깨 스퀘어, 어드레스 위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팩트는 골반도 살짝 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살짝 열리고 이 위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위치, 임팩트 위치로 돌아오는 거지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클리어링 라인 힙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 골반이 이렇게 열렸다는 얘기는 오른쪽 골반이 공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인 걸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팔이나 양팔 플라잉 웨지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른쪽 힙이 타겟 라인에 스퀘어로 이렇게만 비켜주면 그대로 왔겠죠. 그러면 왼팔 플라잉 웨지 유지되고 오른팔도 플라잉 웨지 유지가 되고 저는 이게 테이크어웨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심플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른 임팩트 6에서는 양손이 가운데보다는 약간 왼쪽에 치우치겠죠. 오른팔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왼쪽에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힙이 타겟 라인하고 평행으로만 찾아주면 오른팔이 지면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그럼 이 위치에서 이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만 가리키는 거를 저는 테이크어웨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패닝도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평행을 한번 찾아오겠죠. 이게 결국은 패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팔꿈치가 이제 오른 팔뚝이 픽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서 요 팔뚝이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인 위치까지만 가주면서 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르쳐주면 이상적인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가고 싶으면 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조금 더 가리키는 거에 몸이 방해만 안 해주면 비교적 우리가 쉽게 백스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코킹하는 오른 손목은 정렬을 파괴하고 플레인 라인을 의도치 않게 아웃에서 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스트로크의 혼란을 만든대. 그리고 오른 손목 코킹으로 인해 플라잉 웨지 정렬이 파괴되면 임팩트 다운 스트로크 모션의 정확성이 떨어진대. 그럼 여기서 내가 오른 손목이 코킹이 되는 순간 라인 제어에도 실패를 하고 라인이 의도치 않게 아웃에서 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오른 손목에 코킹 없이 우리가 백스윙 탑까지 잘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른 손목에 코킹이 아닌 오른 팔뚝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코킹이라는 건 이거죠. 근데 이 코킹 없이 이 손을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팔뚝이 이렇게 높아지면 돼요. 이렇게 높아지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하려면 이거 손으로 들려고 많이들 하죠. 자, 그래서 오른 팔꿈치가 밴딩되면 팔꿈치가 접히면 오른 팔뚝을 위로 끌어당겨 왼손목 코킹이 만들어진대. 여기서 라인 잘 지켰어요? 왼손목 코킹은 뭐가 만들어졌죠? 얘는 그네니까 혼자서 코킹 안 되잖아요. 손도 아니고 오른 팔뚝이 그렇죠. 접으면 그럼 한번 양손목을 한번 봐볼까요? 왼손목 코킹 돼 있나요? 코킹이란 이건 거잖아요. 이거. 자, 여기서 제가 팔꿈치가 접히면서 팔뚝을 픽업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목은 코킹 되나요? 안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놓고 라인을 보면 라인을 잘 지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끝이 라인을 가리켰죠? 얘를 계속 가리키게끔 오른쪽이 계속 비켜주면 돼요. 여기까지 가도 오른손목에 코킹 없이도 우리가 잘 둘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미스가. 근데 회전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제 3자가 봤을 땐 회전이지만 우리가 느낄 땐 회전이 아니잖아요. 오른쪽이 뒤로 계속 빠지는 거죠.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계속 뒤로 빠져주면 돼요. 오른쪽 어깨가. 라인을 지키고 코킹 없이 그대로 왔다가 요 끝이 바닥에는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오른쪽이 더 빠지면 되겠죠. 더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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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지고. 그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미스를 하는 컨셉이 뭐냐면 여기까지도 잘 드세요. 여기까지도 잘해야 돼요. 별 문제 없어요. 여기서 어떤 미스를 하냐면 얘를 손으로 들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을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건 순식간에 발생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그래 타이거 우즈의 손을 한번 봐볼까요? 좀 새로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게. 여기를 한번 봐보죠. 왼손목 코킹 잘 됐죠? 오른손목은 코킹 됐나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크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됐을 때 이 그립의 끝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공 앞쪽을 향해야 돼요. 그럼 코킹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은 백스윙을 하려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계속 이 끝이 바닥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을 계속 지키려고만 하면 오른 손목에 코킹 없이도 충분히 더 많이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뒤를 가리키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지만 왼손목 코킹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파워가 나온다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거는 다 모션이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모션? 손목은 다 모션이죠. 이것도 모션이에요. 왼손목 자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코킹이 안 됐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코킹을 하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지면 굳이 우리가 왼손목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도 왼손목 코킹이 가능하죠. 오른손목에 코킹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팔뚝이 이거예요, 이거. 오른손이 여기 있어요. 백스윙 탑은 이 손이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손으로 이렇게 보려고. 근데 손이 아래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팔뚝을 그냥 이렇게 픽업을 하는 팔뚝을 올릴 거예요. 클럽하고 손이 손으로 안 써도 잘 갈 수 있겠죠. 플라잉 엣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왼팔 플라잉 엣지, 이렇게 수직면에 삼각형이 있죠. 오른 팔뚝하고 샤프트가 이렇게 수평면에도 삼각형이 같이 있죠. 자, 그럼 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V자 쉐입을 가져야 되는데 어드레스 때 이거에 대한 또 이게 또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립을 배너관이 자꾸 여기다 그립을 이렇게 거는 이유가 이 V자 쉐입이에요. 얘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의 이 각도를 한번 봐볼게요. 얘가 스카디 셔플러 맞죠? 김주영, 얘가 샌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왼팔 샤프트 삼각형, 왼팔 샤프트 삼각형, 왼팔 샤프트 삼각형.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이거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왼팔 플라잉 엣지 보시면 빨간색이 왼팔 플라잉 엣지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죠? 정면에서 보잖아요. 이게 삼각형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되죠. 맞는 순간까지. 그래서 오른 손목이 코킹이 안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샘 스니드의 이게 플라잉 엣지거든요. 자, 샘 스니드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오른팔도 삼각형 보이죠?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일자 같지만 여기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마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왼팔 플라잉 엣지 안 깨졌죠? 오른팔도 플라잉 엣지 안 깨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움직임이 뭐냐면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양팔도 플라잉 엣지가 이렇게 같이 회전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또 뭐랑 붙냐면 머신 컨셉하고 붙는 거예요. 머신 컨셉을 우리가 할 때 왼손목은 두 가지밖에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하는 게 뭐냐? 오른 팔뚝만 이렇게 픽업을 해주면 왼팔은 그네니까 내버려두고, 그럼 보시면 왼팔 플라잉 엣지 깨졌나요? 오른팔도 플라잉 엣지 깨졌나요? 안 깨졌어요. 그래서 오른 팔꿈치 팔뚝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프 스윙을 할 때. 자, 근데 우리가 오른 팔뚝이나 오른 팔꿈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어요? 그동안 골프 스윙을 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반대로 생각을 했죠. 왼팔하고 왼손목으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오른 팔뚝이나 오른 팔꿈치가 왼팔을 움직인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안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플라잉 웨지랑 또 개념이 붙는 게 뭐냐면 매직 오브 라이트 포암이에요. 오른 팔뚝의 마법이거든요. 오른 팔뚝이 하는 역할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방금 전에 오른 손목에 코킹 없이 뭔가 백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해서 팔뚝이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호모 켈리가 얘를 마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오른 팔뚝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호모 켈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오른 팔뚝하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정말로 중요하대요. 골프 스윙을 할 때.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100만 달러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른 팔뚝은 플레인 앵글을 나타내며 백스트로크에서 플레인을 유지한 다음 다시 플레인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를 만들어 보면 팔뚝하고 샤프트가 같은 면인 거죠. 요 팔뚝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결국은 얘는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거든요. 경사면에서 이게 샤프트하고 같은 면에 있으니까 플레인 앵글이 있죠. 그럼 결국은 이 플레인 앵글을 팔뚝을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 골프 스윙은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백스트로크에서 오른 팔뚝 픽업의 느낌이 있어야 된대요. 뭔가 잘하려면. 그리고 왼팔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 있죠? 왼팔이 붙어 있다고 쳐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고 오른 팔뚝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면 왼팔은 알아서 움직여 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봐서도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는 항상 수직면을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왼팔은 뭐냐면 근해잖아요. 얘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니까 오른 팔뚝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왼팔 플라잉 엣지나 왼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렛 때도 될 수 있겠죠? 얘는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가 반대쪽으로 가려면 다시 이 팔뚝이 그대로 플라잉 라인만 가르쳐주면 얘는 알아서 가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호머 켈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골프를 시작하면 요 세 가지에만 딱 집중하고 싶대요. 뭐냐면 임팩트 6의 플랫하고 레벨이고 버티컬인 왼손목과 오른 팔뚝을 온플랜 시킨대요. 얘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플라잉 엣지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플랫, 레벨, 회전 안 된 버티컬. 클럽을 잡았어요. 플랫이에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는 손보다는 뒤에 있겠죠? 이 상태로 내려요. 그럼 이 상태로 내리고 오른 팔뚝을 샤프트하고 같은 면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임팩트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 거는, 우리가 백스윙으로 갈 거는 이 팔뚝이 가리키는 대로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대로만 내버려 두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백스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타트업 시에 오른 팔뚝을 패닝하고 팔꿈치를 밴딩하여 손을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여야 된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패닝을 했어요. 그럼 이 손이 오른 팔뚝을 픽업을 하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손이.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손이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여야 돼요. 결국 여기서 팔뚝을 내가 픽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이 여기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얘를 뒤로 빼려고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팔뚝을 픽업을 하면 실질적인 느낌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믹스가 뭐냐면 얘를 클럽 샤프트를 바닥에 있는 타겟 라인이나 플레인 라인에 뭔가 계속 똑바로 빼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되면 뒤로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이. 근데 여기서 그냥 팔뚝이 가리키는 대로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위로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빼잖아요. 뒤로 빼려고 하잖아요. 단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백스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임팩트에서는 임팩트 6 손 위치와 설정된 오른팔뚝 앵글로 돌아와야 된대요. 왼팔 플라잉 엣지,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가 이렇게 90도로 맞았죠? 그러면 왼팔 플라잉 엣지를 이렇게 놓고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를 라인을 가리키고 돌아오고 가리키고 돌아오고 제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자, 정면에서 봐볼게요. 방향을 한번 보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손을 내가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팔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프로님이 볼 때는 손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스윙이라는 게 이건 거잖아요. 놓고 팔뚝이 왔다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왔다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근데 얘는 왼팔 플라잉 엣지랑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얘를 놓고 붙어 있다고 치고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이렇게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돌아왔다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골프를 할 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비법이 있고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법은 오른 팔뚝의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하고 양쪽 플라잉 엣지 구조만 잘 유지만 하면 이 클럽은 팔뚝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패닝 모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손과 오른 팔뚝은 패닝 모션으로 팔꿈치 주위로 아크 모양으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패닝 모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팔뚝이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놓고 박수를 치면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뭔가 팔뚝이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겠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저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자, 오른 팔뚝의 패닝은 스타트업 중에 발생을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팩트 6예요. 임팩트 상태에서 처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른쪽 힙이 타겟 라인하고 평행으로 찾아오면 여기서 패닝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될까요?
자, 패닝 모션은 항상 플레인에서 이루어지며 왼손목 액션의 팔뚝 턴의 타이밍을 결정을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힌지 액션 볼 때 또 한 가지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손목 액션?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는 뭐냐면 호라이젠털 힌지를 쓰는 스윙어 같은 경우는 뭔가 백스윙을 할 때 왼팔 플라잉 엣지, 그 다음에 이 근해가 오른손이나 원심력에서 뭔가 이렇게 회전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심력을 썼을 때 반대쪽으로 갔을 때 뭔가 이렇게 클로징 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고,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의 움직임으로 하기 때문에 스윙어보다는 회전이 좀 작잖아요. 그 팔뚝 턴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왼손목 액션의 팔뚝 턴은 뭐냐면 또 어떤 거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패닝하고 스탠스 폭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패닝은 어디까지 되냐면 임팩트 픽스잖아요. 그러면 오른팔이 약간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힙이 뒤로 빠지면 저는 패닝의 정의를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오른팔이 오른쪽 어깨에서 이렇게 수직인 위치, 여기가 이제 패닝이 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스탠스 폭이 좁아요. 이렇게 좁아요. 좁은 상태에서 내가 패닝을 하면 얘는 덜 돌아요. 왼손목이. 근데 스탠스가 넓어요. 넓은 상태에서 패닝을 하면 얘는 더 많이 돌겠죠. 그럼 많이 도는 거는 결국은 내가 원심력을 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왜 많이 돌 때 왜 스탠스 폭이 넓으면 왼팔뚝이, 왼손목이 왜 회전을 더 많이 하냐면 결국은 스탠스 폭이 넓으면 임팩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스퀘어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태로 임팩트가 되려면 얘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오면 얘가 도는 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스탠스 폭이 좁아요. 그러면 오른팔뚝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패닝 모션은 몸의 회전과 팔의 스윙으로 인해 백스트로크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션이래요. 그러니까 패닝이라고 해서 패닝 모션이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모션은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움직이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닝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지만 이 패닝의 목적은 뭐냐면 오른 팔뚝으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팔뚝하고 샤프트 같은 면이 있죠.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패닝이 되는 거는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 근육의 힘으로 엉덩이가 비켜지면서 이렇게 하면 패닝이 될 수도 있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패닝을 할 때 얘로 이렇게 패닝을 하는 게 아니고 백스윙의 반대쪽 원심력이 결국은 패닝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패닝을 오른팔의 움직임으로 뭔가 얘를 패닝을 만들었다고 치면 패닝 액션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근데 모션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실 게 뭐냐면 라이프원 픽업이에요. 그러니까 팔뚝이 올라가는 거. 이거를 보기 앞서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3차원 임팩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백스윙을 들었어요. 백스윙을 들었으면 여기서 임팩트로 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움직임의 방향이 어디냐면 다운이에요. 그래서 다운스윙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자, 클럽을 들었어요. 그럼 절로 우리가 임팩트로 내려가려면 하체 움직임에서 클럽이 먼저 다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원심력을 쓰는 스윙어 같은 경우는 스로우 아웃 액션에 의해서 얘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팔을 쓰는 히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아웃 액션에 의해서 얘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팔이 펴지는 움직임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이 맞겠죠. 그 다음에 다운 아웃 포워드예요. 그 다음 맞고 나서는 얘는 원심력이 됐던 오른팔에 의해서 이 클럽은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결과의 포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 움직임에 의해서 앞쪽 방향은 그냥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도 또 속아요. 뭐냐면 공을 똑바로 치거나 더 뭔가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저 포워드 방향, 임팩트 위에 앞으로 가는 걸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앞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차원 방향이 순서가 다운, 아웃, 포워드로 움직여야지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 역순으로만 올라가면 돼요. 그럼 포워드, 다운의 역순은 뭘까요? 다운의 반대. 밑으로 내려간 거의 반대 방향은 뭘까요? 네, 업. 그 다음에 아웃의 반대는 인. 그럼 손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위로, 안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픽업을 할 때 손이 위로, 안으로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뭐냐면 결국은 이 3차원 임팩트 이 세 가지 방향의 역순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포워드 방향이 다운워드랑 아웃워드의 결과적인 포스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도, 백스트로크를 할 때도 뒤로의 움직임은 위로와 안으로 움직임의 결과적인 포스일 수도 있어요. 자, 손의 움직임을 봐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 팔뚝이 패닝과 픽업을 하면 결국은 손이 느낌상으로는 위로,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움직임에 손이 뒤로 간 거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뒤로 보내려고 하면 뭔가 위로 가는 것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안으로 가는 것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른 팔뚝은 클럽을 즉시 동시에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 3차원 스타트업은 3차원 임팩트 역순으로 움직인대. 요거에 역순으로 움직이면 좋은 백스트로크 방향이 잘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플레인의 직선 베이스 라인을 추적해야 된대요. 결국은 오른 팔뚝을 뭔가 패닝 모션과 픽업을 하면 오른 팔뚝은 샤프트랑 얘는 같은 라인인 거잖아요. 결국은 팔뚝을 바닥을 라인을 가리키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결국 손을 위로, 안으로, 뒤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든 건 아니니까. 자, 스타트업에서 오른 팔뚝과 플래셔 포인트 3번으로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를 집중을 해야 된대. 자,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를 보시면 팔뚝하고 샤프트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프레셔 포인트 3번하고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고 팔뚝도 같은 면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 클럽 헤드도 결국은 같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팔뚝으로 밝혀도 되지만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유지를 하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가리키면 결국은 팔뚝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시면 제가 요 레이저 포인트로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이렇게 맞췄어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저 라인을 가리키면 결국은 이 팔뚝이 패닝도 되고 픽업도 되고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라인만 잘 가리키는 거가 되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픽업을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으로 하냐면 라이트 엘보 액션이라고 해요. 오른 팔꿈치가 뭔가 액션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액션을 하는 건 뭐냐면 팔꿈치가 접히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얘가 접히는 게 아니고 패닝 모션 이후에 팔꿈치가 접히면 픽업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오른쪽 팔꿈치를 접고 펴는 거는 곧게 펴는 거는 오른손목을 벤트하거나 플랫하거나 그 다음에 코킹하지 않고 왼팔을 올리고 내리고 또는 왼손목 콕이나 엉콕을 할 수가 있대요. 왼손목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팔꿈치를 접으면 팔꿈치를 이렇게 요 팔꿈치를 접어주면 왼팔도 올려주고 결국은 왼손목의 코킹도 만드는 거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이 움직임이 만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어큐뮬레이터 알아봤을 때 어큐뮬레이터 2번은 오른쪽 팔꿈치 어큐뮬레이터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엘보 액션이 팔꿈치를 접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큐뮬레이터 1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왼팔을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왼손목의 코킹을 왼손목의 손목의 근육의 자체적인 움직임으로 코킹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운이 되면 하체 원심력에서 다시 오른쪽 팔꿈치가 펴지면 얘는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원심력이나 오른팔에 의해서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회전만 되면 얘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른 팔꿈치 액션은 3차원 임팩트의 세 가지 요소의 파워를 만들고 제어한대요. 3차원 임팩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얘기를 하겠죠. 팔꿈치가 접히면 위로, 안으로, 뒤로 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손이나 클럽이. 그래서 오른손목 벤트에 의한 클럽 샤프트와 오른 팔뚝의 인라인은 클럽을 볼에 전달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 팔뚝 플라잉 엣지 구조인 거잖아요. 얘 구조를 유지를 하고 왼팔을 수동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팔뚝이 갈키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 근데 여기서 오른팔이 뭐만 하냐는 거예요. 저부터 피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오른발 자체적인 힘으로 접었다 필 수도 있지만 얘를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고 원심력에 의해서 내버려 두고 접었다 피고 접었다 피고. 그래서 클럽을 볼에 전달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백스트로크의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뭐냐, 클리어링 라이 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임팩트 상태의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시면 골반이 하체가 타겟하고 이렇게 스퀘어 상태가 아니잖아요. 임팩트 픽스를 왼팔 플라잉 엣지, 오른팔 플라잉 엣지를 유지를 하면 양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골반이 어떻게 보면 약간 회전한 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클리어링 라이 힙이라는 건 뭐냐, 오른쪽 엉덩이를 여기서 비켜주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뚝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서 패닝 모션이 됐겠죠. 그럼 여기서 할 거는 우리가 픽업밖에 없어요. 이 순서로 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오른 팔뚝, 그 다음에 오른쪽 힙이 비켜지면 오른 팔이 오른 어깨에서 수직, 그 다음에 여기서 패닝이 조금 더 일어나죠. 그 단계가 어디냐면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 정도 될 때까지 뭔가 여기서 패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픽업만 하면 되겠죠. 저한테 배워오는 손님들한테는 항상 이 패턴을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로 좀 단순화시켜요. 임팩트 상태에서 오른팔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를 오른쪽 힙이 뒤로 비켜주면서 오른팔하고 수직. 그때 보시면 이 샤프트가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잘 가리키겠죠. 그럼 손은 항상 클럽 헤드보다는 안쪽에 있겠죠. 이 상태가 되면. 그러면 얘를 클럽을 무시하고 여기서는 그냥 팔꿈치만 접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클럽이 다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데 정확해질 수가 있으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클리어링 라이 힙에 의해서 테이크어웨이가 이루어지고 이게 오른팔이 오른 어깨에서 수직인 위치, 그 다음에 이제 패닝이 되겠죠. 이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 자, 다시 보면 수직, 패닝, 샤프트가 평행, 그 다음에 픽업. 그 다음에 그대로만 찾아오면 되겠죠. 엘보 액션에 의해서 오른 팔뚝이 지면의 평행, 그리고 그립 끝은 플레인 라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시면 수직, 그 다음에 패닝이 됐죠. 그 다음에 오른 팔꿈치, 이제 팔꿈치를 접는 거를 여기서도 좀 단순화시켜도 되는 게 뭐냐면, 자, 수직, 그 다음에 무조건 이 오른 팔뚝을 바닥에 있는 타겟 라인하고 평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는 평행이죠. 그럼 요 그립 끝을 이렇게 보시면 얘가 라인을 잘 가리켜요. 그럼 여기서 할 건 뭐냐면 요 그립 끝을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상태로 직선으로만 내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요 그립 끝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클럽 샤프트는 경사진 면에서, 내가 설정한 경사진 면에서 잘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개념들도 조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요 단어들이 몇 번 나와요. 프론즌이라는 단어 나오고, 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오른손목은 벤트 상태로 프론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게끔 프론즌 시키고, 냉동을 시키고, 왼손목은 플랫 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잠그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임팩트 순간은 왼손목이 플랫하고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고 양쪽 플라잉 웨지 구조가 유지가 돼야지 결국은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프론즌 오른손목과 락된 왼손목의 유지가 유일한 좋은 임팩트 히팅의 방법이래요. 자, 락의 정의를 보시면 락은 움직일 수 없게 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어드레스 상태를 보시면 항상 우리가 임팩트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오면 이 손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플랫 벤트잖아요. 그럼 이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헤드가 이 위치를 지키면 얘가 바뀌죠. 이렇게 벤트로 바뀌고 플랫으로 바뀌죠. 근데 얘는 내가 손목을 이렇게 틀어서 바꾼 게 아니고 결국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 골반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오니까 이렇게 바뀐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는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목만 벤트가 되면 다시 플랫한 상태로 또 다시 찾아오는 거는 또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플랫으로 간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보시면 임팩트 상태를 임팩트 픽스라고 하고, 이 손이 가운데로 오는 거를 어드저스티드 어드레스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얘가 플랫한 상태에서 벤트로 바뀐 거는 이 오른쪽 힙이 비켜주는 동작에 의해서 얘가 벤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른손목만 벤트가 되면 다시 찾아와요. 여기서 다시 골반이 조금 더 하면은 아까 임팩트 포지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락된 왼손목은 요 두 가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직 모션, 그 다음 회전 모션밖에 못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여기서 수평 모션이 여기서 어드레스에서 골반에서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프론즌의 정의를 보시면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왼손목은 플랫으로 일치하게 움직여요. 양손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왼손목이 어드레스에서 벤트가 되면 오른손목은 자연스럽게 플랫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오른손목이 벤트로 찾아오면 왼손목은 자연스럽게 플랫으로 찾아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벤트된 오른손목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대요. 이상적으로는 임팩트 6에서 프론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게는 스트로크 탑에서 팔로스로까지 유지가 되는. 이게 뭐냐면 임팩트 6에서 되고 다시 돌아왔다고 쳐도 얘가 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탑까지 그대로 벤트된 상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임팩트 팔로스로 때까지도 이 벤트된 오른손목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프론즈는 오른손목의 락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락은 레벨과 벤트 상태를 의미한대요. 오른손목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벤트는 이해가 됐잖아요. 레벨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레벨이 뭐냐면 콕도 아니고 언콕도 아닌 상태가 레벨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벤트가 되고 얘가 백스윙으로 가려면 어떤 동작만 하면 될까요? 픽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레벨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손목은 수직 모션과 수평 모션을 만들 수 없으면 오로지 회전 모션만 해야 된대. 왜냐면 여기서 픽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이나 클럽이 위로 안으로 뒤로 가잖아요. 위로 안으로 뒤로 가면 결국은 제 손바닥을 봐보세요.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이 되면 뭔가 얘가 오른팔도 픽업에 의해서 뭔가 오른팔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바닥 방향이 저쪽을 보고 있다가 결국은 픽업을 하면 저쪽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뭔가 회전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액션이 아니고 액션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픽업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회전으로 보이는 거지. 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적인 임팩트 정렬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로크 중에 왼손목은 수직 및 회전 모션만 하고 그리고 오른손목은 회전만 해야 된대요. 이게 또 뭐랑 붙을까요? 우리가 전에 알아봤던 개념들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플라잉 엣지 구조랑 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손목을 플랫한 상태로 락하고 스트로크 초기에 벤트된 상태로 오른손목을 프론진 한 다음 팔로스로우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좋은 골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요 이제 플라잉 웨지랑 웨지고블 I4암이 요게 제가 볼 때는 골핑 머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것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뭐 파워 패키지에 필요한 어큐뮬레이터, 프레셔 포인트는 그냥 자연스럽게 써지는 모션인 거지 액션이 아니잖아요. 요게 정말 중요해요.